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친구를 사귀기도 힘들고, 또 있던 친구들도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사람 간의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커지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힘들어져요, 누구나 다.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오래된 그런 고향 친구나 동창들도 좀 거리가 멀어지고,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고향 친구들, 어렸을 때는 그냥 초등학생 시절이나 그 이전 시절에는, 같은 친구들이 뭐 책을 많이 읽지도 않았고, 철학적인 책을 읽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나이고, 그리고 또 종교도 거의 잘 알지도 못하는 나이고, 또 정치에 대해서도 잘 알지를 못하는 나이잖아요. 그냥 그 나이 또래에서는 그냥 그 나이에 맞는 이런 놀이들, 그냥 놀이 정도 이렇게 서로 어떤 그런 걸로 어울리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서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나, 뭔가 사상이나 철학이 어떤 서로 큰 차이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나이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때까지는 웬만하면 같은 동네나 같은 학교에 다니면, 같은 반이면 다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죠? 그리고 어떤 그런 크게, 어떤 생각이 다른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그런 부분은 못 느끼고, 또 그걸 느낄 수도 없는 나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쉽게 친구가 되고, 서로 친해지고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때는 이제 순수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순수하다는 얘기는, 각자 어떤 그 지식의 차이나 이런 것이 뭐냐면 별로 없이 이렇게 그냥 다 비슷한 그런 나이대이기 때문에 순수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뭘 모르는 때. 그러니까 좀 백지 상태에 가까운 거, 좀 흰 도화지 같은 상태, 어떤 그런 상태를 이제 우리가 이제 순수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른이 다 되었을 때, 성인이 된 사람한테 순수하다고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사상, 철학, 종교, 정치, 그런 부분이 각자 나름대로 다 이렇게 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는 이제 도화지 흰 백지 상태가 아니잖아요. 어떤 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들한테는 순수하다 이런 말을 거의 안 하죠. 물론 이제 어른한테도 순수하다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은 결코 좋은 말은 아니죠. 이렇게 어른한테 순수하다고 하는 말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같은 집단의 속에 있으면 무조건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평생 가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이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친구나 중학교 친구는 너무 어렸을 때라서 좀 그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상당히 좀 큰 나이지만은 사상도 없고 종교도 별로 없고,
어떤 정치도 별로 어떤 그렇게 별로 없는 좀 약간씩 막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어떤 그 뭐냐면 같은 학교에서 3년 동안 같이 지낸 사이이기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큰 상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한 상태에서 또 그렇게 다른 정치, 사상, 종교 막 이런 것들이 또 깊게 들어가지 않은 얕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그 만났던 친구들이 평생 어떤 가장 친한 친구가 어떤 이제 된다고 봐요. 대학교부터는 그게 힘들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학교 친구는 이게 동창이라는 표현을 거의 안 쓰잖아요. 대학교는 이제 나이가 들어보고 나서 사상, 정치, 막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그 깊이 들어가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는 진짜 우리가 초중고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금방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그 나이 때는 이미 이제 각자 구축해 놓은 생각, 사상, 철학, 모든 것이 다 틀려버리거든요. 그게 틀려버리면 뭐냐, 이게 서로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서로 맞지가 않다 보니까, 자기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종교만 틀려도 어때요? 어, 좀 거리감을 느끼잖아요. 또 정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갈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정치 성향이 틀려버리면 또 이게 부딪히기 때문에 또 이게 쉽게 이렇게 그 좋아지기가 힘들고, 어,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부분이 이제 그 서로 친구가 되기 힘들다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그 나이 먹어서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사이는 어떤 종교 부분이나 정치 성향이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또 학력이나 뭐 직업적인 부분,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거의 비슷한 거. 그 비슷한 경우는 서로 통하잖아요. 어떤 대화가 잘 통하고.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친구가 될 수가 있죠. 이제 그냥 나이가 들어서 만났더라도. 근데 그렇게 그 모든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맞는 경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종교가 없는 쪽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종교가 없는 쪽이라고 해서 이렇게 잘 맞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종교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잘 맞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이가 먹을수록 인간관계가 참 힘들어져요. 사람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뭐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또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하고 저하고 맞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그 대화 나누기를 좋아한다는 거. 그러니까 대화 나눌 상대가 없으면 좀 굉장히 힘들어지는 쪽이에요. 둘 다. 저도 그러고 저도 굉장히 대화 나누기, 좋은 말로 대화 나누기, 그냥 그 흔히 쓰는 말로 이제 수다 떨기. 둘 다 수다 떨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여자들이 보통 수다 떨기 한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그렇게 수다 떨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봐보니까.
근데 이 부분은 타고나요. 타고나.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워낙에 이 성향이 대화나눌 상대가 없으면 이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한 며칠간만 어떤 대화 나눌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성향을,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 성향을 고쳐보려고 무지무지하게 한번 이런 그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불가능하더라고요.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바꿔지지가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이게. 그래서, 진짜, 이것은 유전자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바꾸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또, 뭐,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 중에서 대화 나누기를 극도로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면 평생을 그러더라고요. 바꿔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보통 전화 통화가 3분 이상 길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전화 끊자 이런 식이 다 3분 이상을 넘기지 못하더라고. 그리고 또 뭐냐면, 이런 좀 대화를 좀 길게 해보려고 해도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근데 참 그것이 절대로 안 바꿔지더라고요. 절대로. 아무리 어떤 그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절대로 안 바꿔져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일반 보통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한참 지나서 이게 깨우친 부분인데, 제가 이제 뭐냐면 둘 다 이렇게 대화 나누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 타고난 성향이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이제 서로 대화 나눌 상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맨날 전화 통화하고, 그냥 시간 나면 서로 만나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막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서로 대화 나눌 사람이 있고, 대화를 몇 시간씩 이렇게 해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싫어하지 않은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죠. 그냥 보통, 이제, 둘 다 너무나 대화 나누기를, 수다 떨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 번 수다 떨기 시작하면 그냥 보통 몇 시간이거든요, 몇 시간. 뭐, 길 때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는. 근데 이제 그 친구하고는 딱 그 부분만 맞아요, 그 부분만.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으면 힘들어지는 그 부분만 딱 맞아요. 그 친구가 이렇게 대화 나누기를 좋아하는 대화 내용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대화 내용이. 이게 딱 하나만, 10가지 중에서 하나만 맞고 9가지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워낙에 대화 나누기를 좋아하는 그 부분이 둘 다 그걸 너무나 강력하게 원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오래 갔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내가 많이 느낀 부분이, 그 친구는 극단적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무종교거든요. 종교는 무조건 다 미신이다, 이런 친구예요. 극단적으로. 어떤 뭐 종교가 뭔가 생각할 부분이 있고, 뭔가 연구할 부분이 있다, 좀 공부할 부분이 있다, 이런 걸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좀 그런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대화가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이게 뭐를 이렇게 질문하고 뭘 물었을 때 속 시원하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해주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요. 엉뚱한 얘기를. 자꾸 엉뚱한 얘기를 돌리고 말을 돌려요. 말을 돌려. 이게 내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그 말에 대한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질문한 내용이 맞는 답을 해주는데, 이 친구는 그 말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돌려버려요. 그 질문을
받지 않고 그 질문을 다른 말로 돌려버려요. 이게 처음에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유를 몰랐죠. 아니, 왜 저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고 다른 쪽으로 돌린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자기가 돌려버린 쪽의 어떤 설명을 막 해나가는 거예요, 설명을. 이게 나는 그냥 엉뚱한 설명을 막 듣게 되죠. 내가 물어본 어떤 그 질문에 대한 어떤 그 대답을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말을 돌려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관심 있고 자기가 한 쪽에 설명만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이게 끝없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 내가 이제 중간에, 이제 나는 이제 성격이 좀, 상대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성격이야. 어떤 성격이든 간에 이해를 좀 하려고 하는 성격이고, 뭐냐면 곧바로 이렇게 거부하지도 않고, 뭐냐면 지적하지도 않아요. 이게 거의, 예를 들면 상당 기간 동안은, 이렇게 좀 약간, 방금 말한 이런 성향이더라도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상대가 좀 이상하다는 거 알죠? 모르는 건 아닌데,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유전자가 틀리기 때문에, 또 뇌 구조가 다 뇌가 어떤 탁월한 부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난 다 인정을 해줘요. 그 부분을. 이게 다, 근데 이 친구는 좀 그게, 좀, 다른 면이 좀 너무나 심한 좀 그런 편이긴 했어요. 그랬더라도 저는 이제 이해를 해주는 편이고 좀 들어주는 편이에요. 이게 거부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나도 너무나 이제 심할 때는 이제 뭐라고 이제 하죠. 아니, 내가 질문한 것은 좀 이거니까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답을 좀 해달라. 엉뚱한 지금 자네가 한 말은 이건 전혀 다른 분야 어떤 말이지 않느냐. 그 얘기를 내가 지금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심리학적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떤 사람의 심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눈치도 못 채고 어떤 지식도 없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 못했죠. 이게. 근데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그것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끝없이 반복이더라고요. 끝없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간에 왜 그렇게 동문서답을 하느냐. 왜 지금 나는 이 질문을 했는데, 왜 이 질문과 상관없는 다른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정말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왜 그렇게 나는 이 질문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내 말을 돌려버려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느냐, 자꾸, 이게. 그래서 그걸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바꿔보려고. 좀 그러지 말고, 좀 시원시원하게, 내가 이 말을 물어봤으면 다른 말로 돌리지 말고, 그냥 바로 내가 물어본 말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없냐고. 그런 식으로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안 되더라고. 이게 나도 이제 지쳐버려가지고, 그냥 좀 약간 좀 짜증을 냈죠, 그냥. 짜증을 내고 좀 하니까, 그 친구 반응은 뭐냐면, 왜 자기를 무시하냐, 이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가 동문서답 한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더라고, 본인은. 본인이 어떤 대화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예 느끼질 못하더라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 느끼질 못하더라고요. 그걸 바꿔보려고 내가 이제 하다 지쳐서 짜증을 내버리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왜 나를 무시하지? 또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 이게.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뭐냐면 굉장히 좀 감정적이에요, 감정적. 아무것도 아닌 건데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좀 선을 넘어버려요. 이게 전혀 선을 넘을 말이 아닌데, 이게 이제 그 사람한테, 이게 도움되는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이게. 자기는 이제 싫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싫다고 해도,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하면서, 한 3번, 4번,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걸 꼭 해라. 그래 보면, 막 화를 내고,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면서, 그러려면 하지 마. 그만해. 이렇게 딱 선을 넘어버리더라고. 이게. 근데 이제 그게 오랫동안 이렇게 경험을 해도 꼭 그러더라고. 그게 바꿔지지 않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고 뭔가 알려주는 건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정보나 이런 것을, 이런 부분, 이게 굉장히 더 좋은 게 있고, 이걸 써봐라.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인데도, 어떤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좀, 이제, 이게 너무 어떤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참나,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진짜 이해를 못하네, 해버리면, 내가 그 말을 하면, 바로 감정이, 이게 격해져가지고, 그만해, 만나지 마! 하지 마! 바로 그렇게 넘어가고 그래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은, 결국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동창은, 이 친구는 대학도 괜찮은 데 나왔고, 공부도 상당히 잘하는 편이었고, 평생 직장도 대기업 아주 괜찮은 데 나온 친구고, 나름대로 이제 부동산 투자로 해가지고 성공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동창들 다섯, 여섯, 이제 모여서 놀러 갈 때도 좀 이렇게 나름대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기도 하고, 이렇게 웃기려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정치나 다른 부분을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합리적인 말을 하더라고, 논리적인 말을 하고요. 그래서, 저 친구하고는 좀 약간 좀 친하게 지내보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생전 처음 개인적으로 이제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생전 처음. 근데, 그냥 나로서는 평생 몇 번 겪을 수 없는 그런 좀 약간 무참한 경험을 한 거예요. 평생 처음 고등학교 동창이고 서로 어떤 동창 모임에서 자주 이렇게 만났던 친구였는데, 또 만났을 때는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잘했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 친구한테 처음으로 그래서 한번 좀 가까워져 보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정말 무참한 게 뭐였냐면,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침묵. 내가 물어보는 말은 짧게, 그래. 이렇게 하고는 말이 없는 거예요. 전혀 말이 없어요. 딱, 그러니까, 짧게, 그래. 이렇게 하고 그냥 말이 없어 보니까, 그냥, 좀 내가 당황스럽잖아요. 내가, 그냥 이게 전화해가지고 뭐냐, 이런, 그냥 느낌. 그러니까 말이 딱 끊어져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순간이 굉장히 좀 그러잖아요.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다른 말을 내가 이제 다른 말을 하는 거지. 이제 쓸데없이. 근데 그때마다, 그래? 그러냐? 짧게 하고는 딱 끊어져 버려, 대화가.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다든지, 나한테 이렇게 역으로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어떤 전화 통화가 어색하지 않게 서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전혀 한 번도 안 하더라고. 그냥 내가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정적이에요. 다 끊어져 있어요. 말을 안 해버려. 뭐 대답을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 명료하게, 그래, 딱 이 정도. 그냥 너무 무참해요, 저는요. 이게, 그런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나도 이제 전화를 끊고 싶은데, 이게 바로 전화를 끊기가 참, 이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전화를 이제 끊어야 되니까, 한 몇 번 이렇게 이것저것 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끊자. 그래서, 그래, 이제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 알았다고 이제 끊었거든요. 그, 전화 끊고 너무나 기분이 무참하더라고, 무안하고. 이게. 그러니까, 동창들끼리 만났을 때 그 모습하고, 어떤 개인적으로 했을 때 그것이 정반대 180도 다른 태도를 보여버리니까, 이게 뭐 학력도 좋고 굉장히 대화나 그 내용이 괜찮았는데, 1대1로 하니까 또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런 태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람은 알 수 없고, 사람 관계라는 게, 정말 스트레스구나, 이게. 뭐냐면 내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무참하게 뭐 당해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생긴 처음 전화 사이니까. 근데도 또 그런 성격을 또 가지고 또 전혀 몰랐던 그런 성격이 있더라고. 그것이.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무참해서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런 반응을 할까? 다른 친구들한테도 저런 반응을 할까? 다른 친구들한테는 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이렇게 동창들하고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 좀 나눴던 그 부분을 한번 되돌려 봤어요. 이 친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근데 이제 가장 이 친구하고 대화 나눴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이 그거였어요.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미신 취급을 해보더라. 완전 미신. 그런 걸 믿냐, 이런 식의, 그런 거. 그런 미신을 믿냐, 이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불교를 믿고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좀 아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그때 보인 반응이 완전히 나한테 그러더라고. 뭐냐,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완전히 그 벽을 느낀다고 하더라고. 완전히 그냥 벽같이 딱 느껴진다고. 그 친구는 완전히 불교를 믿는 사람을 그냥 바보 취급하는 거죠. 아니, 미신을 믿는 저런 천치 바보가 있나. 이게 그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주식에 대해서도 이 친구는 그때 두 가지를 나눴는데,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게. 주식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박이고, 그것은 그냥 카지노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눈 감고 그냥 하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도박인데 그걸로 돈을 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저하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틀리더라고. 주식은 카지노 같은 그런 도박하고는 틀리잖아요, 이게. 근데 그 친구는 주식에 대해서도 그런 걸 하냐, 나보고. 도박을 하냐, 이거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때 내가 이제 주식을 한다는 것하고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선, 이쪽에 관심이 많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나를 그냥 저런 걸 믿냐. 어떤,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그 친구 입장에서는 나를 완전히 그냥 벽처럼 생각하고 전혀 대화할 상대가 아닌. 그러니까 1대1로 그 동창들 모임에서는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화를 잘 나눠고 웃기려고도 하고 다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나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른 동창이 보는 눈이 없는 1대1 대화에서는 나를 대화할 가치도 없는 사람, 그냥 불교를 믿는, 미신을 믿는 사람, 도박을 하는 사람, 이게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 이렇게, 딱 이것이 그냥 강하게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잘했던 친구고, 또 일반 대화에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지만은 또 어느 한 면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면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이게 자기만의 어떤 그것이 딱 이렇게 구축이 돼버려요. 정치, 사상, 철학, 종교, 이런 학문, 이런 성향이나 모든 것이 자기만의 것이 딱 구축이 돼가지고 절대로 안 바꿔지는 거죠. 그게. 그래가지고 그걸로 상대방을 평가를 해버려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모든 면이 이렇게 구축이 된 상태에서는 자기가 구축된 그런 것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냐 이거죠. 굉장히 어렵죠. 극소수죠. 100명이 있다면 한 서너 명 정도밖에 자기가 구축한 성향과 비슷하게 똑같이 구축한 사람은 100명 중에서 한 서너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는 친구가 되기 힘들어요.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방금 말한 이 친구한테서 전화 한 통화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그런 모습을 안 보였던 친구죠. 그렇지만 1대1로 있을 때는 극단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었죠. 극단적으로. 그걸 숨기는, 1대1로 있을 때는 숨기지 않고 그대로 그냥 상대방한테 그냥 투사를 해버린 사람이었던 거죠. 이게 참 전화 한 통하고는 진짜 며칠간을 그것 때문에 기분이 너무나 상해버렸던 거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종교가 달라도, 정치 성향이 달라도, 모든 것이 달라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성격이고, 절대로 함부로 상대방한테 기분을 상하게 하는 태도나 모습이나 어떤 말을 하지 않는 또 그런 쪽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상처를, 처음에는 주지 않죠. 근데 이제 나중에 저도 견디다 못하면 이제 짜증을 내는 거죠. 그때는 또 상대방이 이제 반발을 하는데, 근데 본인은 자기가 굉장히 상대방한테 스트레스 주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어떤 사람, 나는 사실 그 친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고, 아, 이런 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걸 해라 했는데, 그게, 너무 감정적이가지고, 순식간에 선을 넘어가 버리는 사람은, 그거의 타고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귀면 계속 그걸 당해요. 여기 아무것도 아닌, 처음에 나는 그 사람한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아마도 좀 약간 성격이 좀 게을러요. 이렇게, 이제 더 나은 걸로, 나는, 아, 이게 더 나으니까 이걸로 바꿔라 해도, 그 바꾸는 것이 너무나 그 사람 입장에서 귀찮은 거야, 이게. 그냥 이것이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오랫동안 썼으니까 이걸 쓰겠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그 기능 차이가 너무 크게 나버리니까, 이걸 썼을 때는 엄청나게 그 기능이 뛰어나다. 이게 그 설명을 막 하거든요. 완전히 이게 성과가 너무나 이게 크게 달라지니까 이걸 쓰라고 이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 서너 번을 설득을 이제 하는 성격이에요. 그럼 바로 그냥 폭발을 해버려요, 감정이. 근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 사람을 상대하는 한은 계속 당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내가 지금 가장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너무 감정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폭발하는 성격 가진 사람을 상대한다면 그 사람과 헤어지기 전까지는 그걸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끊임없이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을 그 사람 입장에서죠.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떤 그 감정을 폭발하는 뭔가 이렇게 그런 대화를 하면 순간적으로 그 감정이 폭발해서 어떤 선을 넘어버리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하는 한은 끊임없이 그걸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그것을 그 사람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당하지 않으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헤어지는 거. 관계를 끝내는 거에는 방법 없더라고. 그리고 또 동문서답하는 그 사람, 또 동문서답하는 모든 질문을, 말을 돌려버리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하고 엉뚱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자기 말만 계속 떠드는 사람. 그 사람을 상대하는 한은 끝까지 뭐냐면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답답함. 동문서답. 깝깝함. 그 동문서답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헤어진 관계를 끝내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절대로 안 바꿔지더라고. 이게. 또 한 친구는 너무나 선동하고 부안해동하는 성향이 강해요. 자기를 내세우는 성향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이 친구도 굉장히 대학도 좋은 대학교 나왔고, 뭐, 직업도 굉장히 좋았고, 굉장히 머리도 좋은 친구고, 참 괜찮은 친구예요. 근데 자기를 내세우고, 부안내동하고, 선동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심해요. 너무나 심해요.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이게 심하더라고. 그 친구를 좀 상대하고 좀 지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지더라고. 이게 막 카톡도 매일 그냥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카톡을 막 보내기 시작하고, 막 선동을 하고, 반해동을 하고, 어떤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그 카톡을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일방적인 막 그런 거죠. 일방적으로. 근데 그 친구가 절대 악의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 그런 게 너무나 강한 거죠.
너무나 강해. 그게. 근데 그것이 이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전혀 뭐 도움도 안 되는 거고 관심도 없고 하는 건데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관심도 없는 것을 막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하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잖아요, 그게. 근데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이제 하다, 카톡 보내는 것을 안 멈추니까 제가 이제, 그 방을 나가버리면 되는데, 그럼 이게 친구인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카톡 온 것을 열어보지 말자. 그러면 눈치채겠지. 이제 내가 싫어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카톡을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멈추더라고. 그때서 카톡을 안 보내니까 멈추더라고요. 이게 또 그 친구를 상대하는 한은 평생을 그 스트레스를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가, 그 성향이 바꿔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 만나기가, 자기하고 맞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나오고 했더라도, 좀 선을 넘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이 친구가 그 부분만 없다면 좋은 친구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그것은 좋은 거잖아요. 좋은 의도, 선한 마음이잖아요. 이게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가끔 한 번씩만 그런다든지 이렇게 좀 상대방이 이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좀 그 눈치를 봐가면서 한다든지 그 정도 수준이라면 참 좋은 친구죠, 이게. 근데 상대방의 눈치도 안 보고 상대방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막 끝도 없이 선동하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들을 끝도 없이 보내니까, 다른 면이 아무리 괜찮은 친구이더라도, 이 하나가 너무나 선을 넘어버린 행동이고,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줘버리니까, 이게 매일 스트레스잖아요. 매일 카톡을 보내니까, 그것도 진짜, 큰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작은 스트레스예요. 이게 매일 반복되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매일 작은 스트레스이더라도 그걸 받고 싶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냥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지. 이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사람인지 이제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좀 지나면서 방금 말한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좌파, 극단적인 우파 성향을 가졌다. 이야기하는 것이 무조건 좌파 쪽은 옳고, 무조건 우파 쪽은 나쁘다는 식으로 말한다든지, 또 무조건 우파가 맞고, 무조건 좌파는 틀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어느 정도 만나면서 뭔가 그런 성향이 보인다. 그러면, 물론 이제, 같은 좌파, 저 사람도 좌파고 나도 좌파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또 저 사람이 우파고 나도 우파다. 그러면 크게 스트레스는 안 받죠. 물론,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좌파고, 저 사람도 좌파지만, 저 사람은 극단적인 좌파다. 나는 약간 중도 성향의 좌파다. 하면, 또 그것도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것이. 이게 뭐냐면, 그런 성향이 있으면 좀 지나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면이 상대방한테 좀 있다. 그런 면이 있다.
그러면 특별하게 필요한 관계가 어떤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경우라면 길게 가기는 힘든 관계예요. 이게 가깝게 어떤 그렇게 사귈 관계도 아니고. 왜냐면 그 스트레스 받는 면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헤어지기 전까지는 평생 사귄다면 평생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자업하고 나는 중도다 했을 때, 나는 이제 정치 성향이 중도인데, 극단적인 이제 좌파 성향 있는 사람을 이렇게 사귄다면, 그 사람을 헤어지기 전까지는 그 극단적인 좌파 성향의 말을 끝도 없이 들어야 돼요. 끝도 없이. 이게,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1대1 상대적인 관계라는 거죠. 딱 정해진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정해진 정답이. 이게, 예를 들어서 학력이 높은 사람만 사귀어갔다, 굉장히 지식이 높은 사람만 사귀어갔다, 이것도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한 친구들 같이 극단적인 또 다른 면들이 있거든요. 어떤 굉장히 상대방을 무참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다든지, 아까 전에 말한 그 친구들 얘기했듯이 좀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것은 지식과 지혜와 어떤 뭐 직업과 어떤 사회에서 어떤 지위와 상관없이 이것은 뭐냐 1대1로 각각의 다 차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극단적으로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안 된다, 뭐 그런 것이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뭐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나는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 안 해요. 이것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1대1로 상대방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면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지. 이런 성향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저런 성향 있는 사람은 만나면 안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극단적인 좌파 성향, 정치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또 상대방이 극단적인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다. 둘이 만나면 잘 맞는 거잖아요.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관계잖아요. 그냥 그런 완전히 서로 공통된 부분을 갖는 사람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극단적인 좌파 성향, 극단적인 우파 성향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잖아요. 보통. 이게. 이게 이제 보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1대1로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이 맞는 게 아니에요. 1대1로 내가 극단적인 어느 성향, 정치적인 성향,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이에요, 선. 이제 그 불교에서도 저는 그 선이 있잖아요, 선. 이제 선은 중국에서 나온 그 불교거든요. 저는 완전히 그 선 쪽이거든요. 완전히 그런 선에 관심이 많고 선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한 그런 사람이에요. 가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지금 깜빡을 해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 저는 저 선이기 때문에, 불교나 선 쪽에 저같이 이렇게 깊이 빠져있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좋죠. 저하고 잘 맞죠. 어떤 선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선문답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진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 또 뭐 생사해탈이니 어떤 깨달음 견성, 성불, 이렇게 부처가 되는 길, 뭐, 부처라는 어떤 그런, 하여튼 무궁무진한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은, 그런 상대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같이 이제 선불교 성향이 강한 사람이 기독교 쪽으로 굉장히 또 깊이 들어가야 또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또 기독교만이 옳다고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저하고 안 맞잖아요. 이게 어떤 대화가 맞을 수가 없죠. 이게 그 사람은 기독교만이 옳은 종교고 다른 종교는 미신이다 해버리면,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좀 들어주는 편이고, 기독교이더라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한다든지 관심이 있다든지 좀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알고 싶다든지 그런 사람이라면 또 저하고 잘 맞죠. 예를 들어서 이제 최인호 작가, 이제 돌아가신 분, 그 길 없는 길, 경화 스님을 그 모델로 소설을 쓴 분, 그 길 없는 길 최인호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분은 종교가 이제 천주교라고 하더라고요. 천주교인데, 이런 경화 스님 같이 불교의 깨달은 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자료를 모아서 그 책을 출판하고 이제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라면 저하고 너무나 잘 맞죠. 이게 그 사람이 천주교 종교를, 자기는 천주교가 좋아서 천주교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 아무 상관이 없죠. 이게 어떤 게 열려있는 사람, 어떤 종교에 대해서 상대방의 종교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깔아뭉개지 않고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하면서 뭔가 호기심, 저 종교는 어떠한 교리고, 저 종교가 뭘까, 궁금해하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저하고 진짜 잘 맞죠. 종교가 다르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하고 종교가 안 맞으면 딱 배척을 해버리잖아요. 딱 그냥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또 굉장히 안 좋은 말들도 또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고, 그런 경우는 진짜 안 맞죠. 이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이제 주식에 이제 전업자로도 살고 있고, 주식 연구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앞에서 주식은 혼자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리고 이제 또 선불교 어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쪽도 좀 약간 일반 그냥 얼싸들사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성향은 아니잖아요. 좀 진지하고 좀 굉장히 좀 일반 사회하고는 좀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내지를 못했던 거죠. 오랫동안 대화를 엄청나게 좋아하면서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대화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일단은 이제 대화 상대는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안 맞더라도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만나왔는데, 근래에 와서는 관계를 다 끊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끝까지 그 스트레스, 이렇게 저 사람 동무서답하는 사람한테서는 끝까지 그 동무서답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끝까지 반복해요. 동무서답이. 그 동문서답의 스트레스에서 그 사람을 상대하는 한은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냥 대화 상대로서의 어떤 그 필요성보다는 그 스트레스가 커가지고 관계를 끊어버렸고, 또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는 사람. 그 사람도, 근데 둘 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악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타고난 그 성향이죠. 타고난 성향이고 악의가 없더라도 그게 너무 내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기분이 상하고,
이게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도와주려고 난 했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감정이 폭발하면서 그냥 안 좋은 소리를 해버렸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이 악의가 없더라고, 그 알더라도 기분을 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반복이더라고. 그게, 고쳐지질 않더라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라, 저 사람을 상대하는 한은 끝없이 이게 반복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감정 폭발이 악의가 없다는 걸 알지만은 내가 더 이상 이 스트레스를 받기는 싫다 해서 이제 끊어버린 거고, 음, 이게 그런 식으로, 더 이상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가지고, 나한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면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앞으로 사귈 수 없겠구나. 그 사람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괜찮고, 학력이 높고, 지식인이더라도, 그냥 일반 지식이 그냥 보통이고, 학력도 보통이고 하더라도, 내가 그 스트레스를 받는 면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훨씬 나은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면서 친구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잖아요. 돈 버는 데 있어서 뭐 친구가 중요한 거 거의 없어요. 그러죠? 그 다음 이제 뭐냐면 사회에서 뭐냐면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살면서 피해야 할 부분이 스트레스잖아요. 어떤 기분 상하는 일,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계속해서 내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차라리 혼자가 낫죠. 그런 경우는. 그냥 혼자 있으면 뭐냐면 그런 기분 나쁜 일은 당하지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사람을 이렇게 이제 찾다 보면 상대방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는 그런 면이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의외로 그게 작은 것 같아요.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만의 애곡된 뭔가 구축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 많더라고. 어떤 자기가 상대방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좀 약간 지나친 어떤 면이 있다는 것을, 그걸 자기가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 그것을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자기가 모르는데, 아예 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오히려 또 고쳐주려고 하면 더 막 화를 내고, 더 감정이 폭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무시하냐,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이래버리니까, 이게 이미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수도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뭐냐면,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 맞아요. 이게 사람이 변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뭐냐면, 자기를 되돌아보는 사람.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나?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 잘못 판단하는 부분이 있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꾸 자기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좀 객관적으로 내 성격에 어떤 이게 잘못된 부분을 자꾸 이렇게 되돌아보고 뒤집어보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뭔가 자기 자신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사람, 뭔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 뭔가 더 나은 것을 찾아다니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실력자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자기보다 좀 높은 단계에 있는 실력자를, 아, 저 사람이 저 부분은 나보다 훨씬 높구나. 그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외로 이 부분이 없더라고, 사람들이. 자기보다 실력자 있으면 그걸 무시하고, 깔아뭉개려고 하고, 그걸 굉장히, 어, 그걸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게 실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경우는 뭔가 발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물론 그냥 세상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내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하느냐.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이게 뭘 공부에 골치 아프게 그냥 이렇게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면 되지. 내 기분대로 하고 살면 되지 뭐. 그냥 이런 경향들이 난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상대해본 어떤 결과로는. 근데 또 그것이 나쁘냐?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그것이 더 세상을 단순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진지하면서 나를 계속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게 옳은 거냐? 그게 또 옳다고만 할 수 없거든요. 이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옳다, 딱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아, 나는 뭐 더 크게 성공하기도 싫고, 관심 없고, 나를 더 발전시키려고도 하기도 싫고, 그냥 하루 세끼 먹고 살고, 그냥 쓸 돈 부족하지 않고, 그냥 더 공부하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실력 있는 사람, 따라 배우기도 싫고, 그것이 나쁘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고, 단지 뭐냐면, 그런 사람이더라도 상대방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면이 없다면 괜찮아요. 이게. 근데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자, 봐요. 제 성격은 그래요. 자, 그, 동문서답하게 물어보는 답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 안 하고 말을 돌려가지고 엉뚱한 말만 계속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자격을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서로 잘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이거 맞다, 저건 틀리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저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저는 딱 이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격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고, 곧바로 내 질문한 것에 대한 그 답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이게 이제 저한테는 그런 성향 가진 사람이 참 잘 맞죠. 그 스트레스가 없고 답답하지 않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는 잡담을 별로 안 좋아해요. 굉장히 진지하거든요. 좀 이런 대화도 논리적인 걸 좋아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좋아하고, 좀 깊이 있는 대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논리적인 말만 하면, 짜증스럽고, 그냥, 그냥 금방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합리적이고, 좀 진지한 말을, 어떤 그런 성향이 그런 성향 쪽이 좀 강하면, 제가 그런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은, 그냥 싫어.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보통 사람은 딱 그냥 한마디로 그냥 술 마시면서 잡담하고, 이게 술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술 한잔 하자. 그냥 술 한잔 하면서 내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잡담. 그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같이 술 안 먹고, 잡담 별로 안 좋아하고, 진지한 논리적인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밥맛 없어, 이러고저러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그런 게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딱 이것이 맞다. 저것은 틀리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제, 제 생각은 그래요. 세상에 뭐 직업을 떠나서 어떤 잘 살고 못 살고 다 떠나서 학력을 다 떠나서 어, 자기 성향하고 비슷한 사고, 어, 이게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대화에서.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그런 감정이나 어떤 그런 성향이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근데 아무리 학력이 높고 아무리 하더라도, 나하고 성향이 전혀 안 맞는 쪽. 그런 경우는 뭐냐면 서로 만나봤자 즐거울 일이 없어요. 행복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길게 사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만날수록 계속 그 상대방한테서, 스트레스는 반복되니까.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절대 안 고쳐지더라고,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그래요. 아까 제 말한 그 친구들은 그냥 빨리 관계를 끊었어야 해요. 저하고 안 맞으니까.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고, 또 그걸로 인한 시간 낭비나 다른 어떤 모든 면에서 저한테는 안 좋은 감정적이나 기분적 모든 면에서 안 좋은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근데 이제 그 동문서답하는 그 사람은 나를 굉장히 뭐냐면 나하고 가까워지려고 했던 게 저는 이제 그 사람하고 사귀면서 진짜 수십 번을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절대 나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전화하고 해가지고 그냥 너무 반갑게 정겹게 막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은 또 그랬냐? 제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막 몇 시간씩 들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친구한테는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나를 만나는 게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물론 자기로서는 괜찮은 말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들어주니까 내가 거기서 이렇게 그 말을 중간에 딱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지를 않으니까 그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데 너무나 좋았던 게 내가 힐링이 되는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끝없이 나는 그 친구를 끊으려고 노력했고, 그 친구는 끝없이 나를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왔고, 이게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전화를 차단을 했어요. 끝없이 이게 반복되니까, 끝없이 전화를 차단하지 않는 이상 끝없이 전화를 하니까, 그래, 전화를 차단함으로써 밖에 관계가 끊어지지 않더라고. 이제 그런 경험도 했는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보편적인 사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고, 굉장히 우리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상대방의 말을 어떤 말이라도, 잡담이라도 경청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요, 좀. 보통 사람들은 다 몇 분도, 어, 다 몇 분도 안 듣고 딱 차단해버리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나는 그걸 뭐 2시간도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좀 굉장히 드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말을
어떤 말도 끝까지 들어주는 이런 성향의 사람은 내가 봐도 드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통화를 해보면 3분 이상 대화를 이렇게 끌어가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상대방의 말을 듣고 싶지 않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랫동안 내가 나 이 성향 때문에 나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는 좋은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상대방의 말을 오랫동안 들어주는 그런 성격이 나한테는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그것을 좋다고 하고, 그렇게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정말로 괜찮은 어떤 뭔가를, 어떤 배울 때 경청하는 그런, 배울 만한 사람의 어떤 그런 강의를 경청한다는 이런 것은 참 좋은 면인데, 어떤 아무 사람의 말이나 오랫동안 들어주고 이런 것은 굉장한 손해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저한테는 큰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어요. 여기 딱 차단을 하지 못하고, 이제 차단 못한다는 것은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기 때문인데, 이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상대방의 이렇게 말을 끊어버리면 이게 기분 나쁘잖아요. 저도 상대방이 말을 딱딱 끊어버리면 참 이게 기분 상하니까.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기 감정대로 해버리거든요. 대부분 제가 상대하고 다 그러더라고. 그냥 몇 분 내에 그냥, 자기가 그냥 듣기 싫으면, 그냥 전화 이제 끊자, 그만하자 하고 다 끊어버리더라고. 다.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자기한테는. 상대방한테는 기분 나쁘지만은, 자기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솔직히 자기가 중요한 거지, 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상대방의 말을 너무 지나치게 경청하고 들어주고, 이게 나는 절대로 좋은 거, 자기 자신한테는 좋은 게 아니다고 생각해요. 남한테는 좋지만. 남한테는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어떤 힐링의 상대가, 되지만은, 나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나한테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저한테 맞는 사람, 이게 저를 스트레스를 주는 면이 없는 사람. 그냥 보통 사람 중에서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없는 사람 만나면 저는 괜찮아요. 저 누구든지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저한테 스트레스만 주는 면이 없다면 그냥 항상 언제든지 저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 이제 그러려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어떤 만나보면서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생각 중이고, 유튜브를 하는 것도 그 목적이 가장 커요. 서로 맞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유튜브를 통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있는 거예요.